안녕하세요. 수술을 잘 이겨내신 아기와 보호자분들 집에서 상처 소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부분 처음 해보는 수술 상처 소독이라 아무리 병원에서 설명을 듣고 왔어도 영 낯설고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수술 후 상처의 올바른 소독법과 트러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에 병원에서 챙겨준 소독용 물품과 퇴원약을 열어보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이 다시 소독제를 사서 약국에 가시지 않도록 소독할 수 있는 물품들을 퇴원 시 챙겨드리고 있어요. 소독할 때 중요한 점은 무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드레싱 세트는 무균적으로 소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드레싱 세트 포장을 이렇게 풀게 되는데요. 풀고 나면은 3개의 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작은 칸에 헥시올이라는 소독약을 소량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집게를 이용해서 꺼즈를 한 장만 꺼내주세요. 이 꺼즈에 헥시타놀을 소량만 적셔서 상처를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피딱지가 있는 경우 부드럽게 꺼즈로 여러 번 닦아주시면 떨어져 나옵니다. 피딱지가 잘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과산화수소를 사서 과산화수소로 살짝 닦아주면 거품이 일어나면서 깨끗하게 떨어져요. 과산화수소는 상처에 자극이 되니까 마른 꺼즈로 닦아서 제거해주세요. 다 닦은 후에는 잠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말릴 때 아무것도 닿지 않게 해서 자연적으로 말려야 됩니다. 입으로 후 부시면 안 돼요. 그 후에 병원에서 드린 반창고를 상처 부위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반창고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반창고를 붙이실 때 이 하얀 면에는 가급적 손을 대지 마시고요. 요 끝에만 잡고 상처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드리는 2% 헥시타놀은 처음 개봉한 날부터 한 달간 살균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실밥을 뽑으시기 전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독제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서 처음 개봉한 날짜부터 소독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모두 다르니 주의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타딘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베타딘이란 우리가 예전부터 쓰던 빨간 약, 정확히 얘기하면 진한 갈색의 소독제를 얘기하는데요. 베타딘은 살균 능력은 강하지만 피부에 자극적이고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착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집에서 소독할 때 사용할 헥시타놀은 따로 3병으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 첫 소독은 수술이 끝나고 24시간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밑에 반창고를 팔을 살짝 누르면서 천천히 띄워주세요. 수술 중 출혈 부위를 모두 지혈하지만 상처를 눌러주고 있던 반창고가 급하게 떨어지면서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 부위는 하루에 한 번 소독, 그 외의 부위는 이틀에 한 번 소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땀을 많이 흘렸거나 물이 묻었거나 반창고가 오염된 경우는 바로 다시 소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은 실밥을 뽑기 전날까지 지속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부위에 따라서 수술 며칠 후에도 상처에 피가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독 후에 반창고를 붙이고 지그시 5분 정도 눌러주시거나 팔다리 같은 경우는 압박 붕대로 살짝 감아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세게 감을 필요는 없고요.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감아주면 좋습니다. 저는 수술 후에 물이 꼭 닿지 않아야 되는 시기는 4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퇴원하시는 분들에게 월요일날 수술하셨다면 목요일 저녁부터는 물이 닿으셔도 된다고 설명드려요. 즉 월화수만 샤워할 때, 세산할 때 수술 부위를 잘 가리고 물이 닿지 않게 하시면 목요일부터는 반창고를 붙인 상태에서 짧게 샤워나 세안을 그대로 진행하셔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샤워나 세안이 끝난 직후에 젖은 반창고를 띄고 깨끗한 수건으로 말려주신 다음에 다시 소독하고 새 반창고를 붙여야 해요. 이렇게 열심히 소독과 관리를 해줘도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종류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상처 부위가 주변에 비해서 아주 빨갛고 약간 도톰하게 부풀어 있으면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수술 부위에 균이 들어온 것을 감염이라고 하는데 보통 수술 후 3일에서 5일 사이에 생기는 것이 흔해요. 감염이 된 경우에는 환자가 상처에 아주 작은 자국만 있어도 아파할 수 있습니다. 빨갛기만 하고 안 아파하면 감염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소아 환자들은 좋아하는 동영상 틀어주고 소독을 하면은 소독하는지 모르고 계속 열심히 동영상을 보거든요.
근데 반창고 뛸 땐 괜찮았는데 소독약을 꺼지에 묻혀 상처를 닦을 때 많이 아파한다. 그러면은 감염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처 감염은 소독하고 경과를 지켜보면 호전됩니다. 경구 항생제 투여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픔이 심해진다든지 붉은 기운이 상처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간다면 병원에 연락해서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흔한 수술 부위 트러블은 딱지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정확한 높이로 예쁘게 봉합이 된다면 잘 생기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상처 부위에 딱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독을 해서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딱지가 스스로 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수분 드레싱이나 연고를 자주 도포해서 시간을 가지고 딱지를 해결하는 것이 더 잘 아물고 흉터가 덜 지게 돼요. 봉합 고름집이란 피부 아래쪽에서 녹아서 없어져야 할 봉합사, 즉 실이 녹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요. 주로 생기는 시기는 수술하고 2주에서 2달 사이에 생깁니다. 피부를 봉합한 실밥은 제거했는데 왜 봉합 고름집이 생기냐고요? 병원에서 제거한 실은 피부를 봉합한 실이고요. 고름집을 일으키는 실은 피부 안쪽을 봉합한, 즉 뽑지 않는 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봉합 고름집은 처음에는 흉터 부위에 아주 작은 흰색이나 노란색 여드름처럼 튀어올라오게 되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노란 여드름이 점점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봉합고름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부가 얇은 경우, 염증 반응이 보다 강한 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주 나타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미국 에치콘사에서 만든 PDS라는 실을 사용해서 봉합하고 있어요. 봉합고름집 증상이 있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바로 흉터 연고의 사용입니다. 흉터 연고는 얇은 실리콘 막을 형성해서 흉터를 덜 지게 도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실리콘 막이 고름집에서 고름의 배출을 막게 돼서 오히려 고름집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봉합 고름집이 의심될 때는 우선 흉터 연고는 잠시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봉합 고름집이 나타난 경우에는 경구 항생제를 통해 염증의 진행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피부 안쪽의 실밥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물집은 보통 소독 시에 붙인 반창고나 스테리의 자극이나 눌림에 의해서 생겨요. 요새는 반창고가 좋아지면서 자극에 의한 물집은 많이 줄었어요. 또한 반창고 끝이 떠서 자주 피부가 쓸리게 돼도 물집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스테리 테이프는 종이의 성질이 있어서 조금 더 물집이 잘 생길 수 있답니다. 보통 물집이 생긴 것만으로는 아프지 않아요. 물집을 싸고 있는 얇은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물집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물집은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물집은 아프지 않게 살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집을 안 아프게 터뜨리기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헥시타놀, 드레싱 세트, 1cc 주사기, 디오덤. 우선 물집을 터지지 않게 아주 살살 겉에만 소독해 주시고요. 베타딘보다는 헥시타놀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헥시타놀을 꺼지에 묻혀서 물시비를 아주 살살 두드리듯이 닦아주세요. 이후 1cc 시린지로 물집에 작은 구멍을 내주세요. 바닥에 살을 찌르면 아프지만 물집에만 구멍을 내면 전혀 아프지 않아요. 물집은 이미 우리 살과 분리돼서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픔을 느끼는 부분은 물집 아래에 새로 생긴 새살이 아픈 거예요. 구멍을 낸 후에 깨끗한 꺼즈로 물집을 살포시 눌러주세요. 물집 속에 맑은 물이 나오게 되며 꺼지가 살짝 젖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뺀 후 듀오덤 같이 얇은 필름 형태의 드레싱을 물집보다 조금 크게 붙여주세요. 이 듀오덤은 2-3일 정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물집은 흉터 주변에 스테리를 열심히 하는 부분에 생겨요. 위처럼 물집 위에 듀오덤을 붙였다면 그 위에 스테리를 붙이는데 유의할 점이 있어요. 스테리를 길게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으로 잘라 쓰셨다면 통으로 자르지 말고 붙이세요. 듀오덤 붙인 부분은 스테리가 힘을 잘 못 받기 때문에 평소보다 길게 붙여주세요. 여기까지 수술 후 집에서 하는 올바른 소독 방법과 트러블 사항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소독 방법에 대한 다른 문의나 트러블 사항이 생겼다면 저희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